서울의 고요한 밤, 비가 내리는 골목길에서 미국인 연구자 마이클 존슨이 숨겨진 비밀을 마주합니다. 한적한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된 400년 전 조선 예언록, 검은 용과 물, 불의 땅에서 새로운 빛이 태어난다는 경고가 오늘의 서울 한강과 첨단 기술과 맞닿아 있다는데요. 마이클과 그의 지도교수 리처드 앤더슨 박사는 이 신비한 기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예견하는 극적인 단서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언록의 저자로 거론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과연 이 비밀의 예언은 한국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것인가? 그 충격적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밤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해요. 비가 내리던 서울의 밤이었어요.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기던 중에 문득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책방이라고 쓰여 있었죠. 뭔가에 이끌린 것처럼 저는 그 서점 문을 열었어요. 드르륵 문이 열리자 낡은 종소리가 울렸어요. 서점 안은 따뜻한 노란빛으로 가득했고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나무 바닥은 제 젖은 신발 아래서 삐걱거렸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이. 서가 사이에서 나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백발의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분은 박동훈 할아버지였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분의 눈은 젊은 사람처럼 반짝였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제가 말했어요. 잠시 구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마음껏 둘러보세요. 저는 천천히 서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책장마다 다양한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어요. 영어 책도 있었고 한국어 책도 있었고 오래된 한문 책들도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책등을 만지작거리며 걷던 중 갑자기 멈췄어요. 제 손가락 아래 있던 책에서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마치 그 책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두꺼운 먼지가 쌓인 그 책을 꺼내자 갑자기 서점 안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심지어 밖에서 들리던 빗소리도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책은? 제가 물었어요. 박동훈 할아버지가 다가와 그 책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400년의 비밀이지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책이 당신을 선택했네요. 저를 선택했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할아버지의 말은 마치 책이 살아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책은 400년 동안 주인을 기다려왔어요. 오늘 밤 당신이 그 주인이 된 것 같군요. 손이 떨리면서 그 책을 펼쳤어요. 노란 조명 아래에서 낡은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한문으로 빼곡히 쓰여 있었지만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용과 물, 불이 만나는 땅에서 새로운 빛이 태어나리라. 그 순간 창밖을 봤어요. 빗방울 사이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한강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춤추고 있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검은 용은 한국을 의미하고 물은 한강, 불은 서울의 밤 불빛. 이게 다 우연일까요?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만중이라는 조선시대 작가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구운몽이라는 소설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예언록은 숨겨져 있던 그의 또 다른 작품이에요. 제 손에 들린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어요. 400년 전 조선시대 작가가 현대 한국의 모습을 그려낸 예언서였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선지 이 책은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서점 안에서는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렸고 창밖에서는 다시 빗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 세계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그때 몰랐지만 이 한 권의 책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책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박동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팔려고 내놓은 책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에게 줄 수 있어요. 이제 이 책의 주인은 당신이니까요. 저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책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서점을 나설 때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비에 젖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책의 첫 문장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검은 용과 물, 불이 만나는 땅에서 새로운 빛이 태어나리라.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 책이 저를 찾아왔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날 밤 서울의 비 내리는 거리에서 시작된 이 모험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 전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문을 닫자마자 침대 위에 털썩 앉았어요. 손에는 그 신비한 책이 들려 있었죠. 방 안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어요.
다행히 대학에서 한문을 조금 배웠기 때문에 글자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 쓰인 글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빛이 이 땅에서 태어나 세상을 비추리라.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했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빛?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다 번뜩 떠올랐어요. 현대 한국의 인터넷과 반도체 기술이 떠오른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어떻게 400년 전 사람이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다음 문장은 더 놀라웠어요. 철로 된 말이 하늘을 나는 새보다 빠르게 달리고 쇠로 만든 새가 구름을 가르며 세계를 하나로 잇는다. 이건 기차와 비행기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옆방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 흥분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또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빛은 더 밝아지리라. 이 구절을 읽으며 한국 현대사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IMF 위기 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금반지를 모아 국가빚을 갚으려 했던 사람들, 온 나라가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구 응원을 했던 2002년 월드컵, 손에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 모두 한마음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너무 정확했거든요. 멈추지 않고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놀라운 문장들이 계속 나왔어요. 작은 네모난 상자 속에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담기리라.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바라봤어요. 정확히 이 책이 설명한 그대로였어요. 작은 유리판 위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먼 곳의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리라. 화상통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문 밖을 보니 어느새 동이 터고 있었어요.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책을 읽었던 거예요. 서울의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손목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어요. 교수님께 알려야 해. 리처드 앤더슨 교수님은 제 지도교수로 동아시아 역사의 세계적인 전문가예요. 이런 발견은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중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교수님께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믿기 힘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400년 전 조선시대의 예언서를 찾았는데 현대 한국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당장 화상통화가 가능하신가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예언록을 다시 한번 쓸어보았어요. 이 오래된 책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는지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큰 바다를 건너온 이방인이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리라.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이방인이 바로 저였어요. 미국에서 온 저 마이클 존슨이. 이 책은 400년 동안 저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컴퓨터에서 핑 소리가 났어요. 교수님의 답장이었어요. 30분 후에 화상통화 가능.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고 싶구나.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고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현대적인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400년 전에 예견되었다니. 정확히 30분 후 노트북 화면에 리처드 교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흰 머리에 둥근 안경을 쓴 교수님은 항상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는 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제가 카메라에 예언록을 보여주자 그의 눈이 커다랗게 변했어요. 마이클, 그게 진짜야? 교수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화면을 통해서도 그분의 호기심과 놀라움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네, 교수님. 진짜예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예언록의 페이지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검은 용의 땅에서 작은 빛이 시작되어 세계를 밝히리라. 이건 분명 한국의 전자산업과 IT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화면 속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책을 살펴봤어요. 글씨체. 종이의 질감. 정말 조선 후기의 문서 같군. 하지만 내용이 너무 놀랍군. 그 시대에 어떻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400년 전 사람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한 예언이 아닐 수도 있어. 김만중은 조선시대의 뛰어난 지식인이었어. 어쩌면 그는 역사의 패턴과 인간 문명의 발전 방향을 정확히 이해했던 걸지도 몰라. 저는 침대에 앉아 예언록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살펴봤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책 위에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교수님, 이게 진짜라면 역사학계의 대혁명이 될 거예요. 동서양의 역사 해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클, 난 당장 서울로 갈 거야. 그 책을 직접 봐야 해. 지금은 절대로 그 책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이건 또 다른 이상한 점이에요. 예언록의 마지막 부분을 화면에 비추며 말했어요. 여기 큰 바다를 건너온 이들이 이 예언의 진실을 밝히리라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마이클. 우리가 이 책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일지도 몰라.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예언록을 안전하게 가방에 넣고 서울의 한 카페로 향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예언의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카페의 유리창 너머로 현대적인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전광판이 빛나는 건물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이 모든 것이 400년 전에 예견되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카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예언록을 다시 펼쳤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제 세계는 오직 이 책과 그 신비로운 내용뿐이었으니까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검은 용의 후예들이 세계를 누비리라. 저는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검색했어요.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과 한류의 확산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BTS의 세계 공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받은 아카데미상, 넷플릭스를 흔든 오징어 게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삼성과 현대. 정확히 예언대로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이 도시, 이 나라, 이 문명의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이미 예견되었다는 생각에 아찔했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교수님이었어요. 마이클, 내일 아침 일찍 서울에 도착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나자. 김만중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 해. 알겠어요, 교수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자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한강 위로 반사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비밀을 더 발견하게 될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사학자로서 이런 발견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도서관 앞에 도착하자 리처드 교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죠. 마이클. 교수님이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어요. 잘 왔네. 책은 가져왔지? 네, 여기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예언록을 꺼냈어요. 햇빛 아래에서 책의 낡은 표지가 더 오래되어 보였어요. 도서관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우리를 반겼어요. 웅장한 로비는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한 사서 선생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서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물었어요. 김만중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이요. 교수님이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구운몽의 저자 말씀이시군요. 고문원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서 선생님을 따라 긴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으로 올라가 특별 열람실에 도착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책 냄새가 가득했어요. 나무로 만든 책상과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면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된 오래된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김만중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컴퓨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검색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수님은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김만중, 예언록, 만중예언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주변 서가를 둘러보며 조선시대 문학 작품들을 살펴봤어요. 마이클, 여기 뭔가 있어. 교수님의 흥분된 목소리에 저는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달려갔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조선시대 비밀 문서 목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만중예언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진 책이 정말 존재하는 역사적 문서라는 증거였어요. 문서에 따르면 김만중은 조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밀리에 예언록을 작성했고 이를 측근들에게만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은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박동훈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책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것 좀 봐. 교수님이 문서를 더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여기 박씨 가문이라는 언급이 있어.
예언록은 박씨 가문에 맡겨졌으며 대대로 비밀리에 보관되었다라고 쓰여 있어. 그럼 박동훈 할아버지는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예언록의 수호자였던 거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아니, 너에게 그것을 넘겨준 거지. 저는 가방에서 예언록을 꺼내 다시 한번 보았어요. 이제 이 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비밀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 교수님이 다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김만중은 단순한 문인이 아니었어. 그는 천문학, 수학, 의학에도 능통했던 조선의 르네상스맨이었어. 그는 당시 서양에서 들어온 과학 지식도 접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도 400년 후의 기술을 이렇게 정확히 예견하는 건. 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때 갑자기 도서관 안이 어두워졌어요. 정전이 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고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졌어요. 이상하네. 교수님이 중얼거렸어요. 몇 초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하지만 컴퓨터 화면은 까맣게 변해 있었고 우리가 보던 문서는 사라져버렸어요. 뭐지? 다시 검색해봐야겠어. 교수님이 당황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아무리 검색해도 방금 전에 봤던 문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라졌어.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 누군가 지운 거야.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마이클, 우리가 위험한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나가자. 도서관을 나오는 길에 저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동훈 씨를 다시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그가 이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어. 서둘러 서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새롭게 보였어요. 400년 전의 예언이 현실이 된 도시를 달리고 있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마이클, 예언록을 한번 더 보자. 교수님이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책을 꺼냈어요. 택시 안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 책은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어요.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제가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예언의 실현을 지켜보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수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지금 우리가 서점으로 가고 있잖아. 어쩌면 그곳이 예언의 실현을 지켜보는 자들이 모이는 곳일지도 몰라. 택시가 멈췄어요. 서점 앞에 도착한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소리가 울리며 우리의 방문을 알렸어요. 어서 오세요. 박동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책장 사이에서 나와 우리를 반겼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리처드 교수님. 그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국립박물관 역사연구원이죠. 저는 의아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박동훈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김 선생님은 저와 오랜 친구입니다. 그리고 예언록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죠. 우리는 서점 안쪽의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는 둥근 테이블이 있었고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방 안은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가 왔군요. 박동훈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의 깊은 주름진 얼굴은 무거운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언록은 우리 가문에서 400년 동안 보관해왔습니다. 김만중 선생은 제 조상의 친구였고 그가 위험한 시기에 이 책을 맡긴 거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예언을? 제가 물었어요. 김정우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예언이 아니라 계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만중 선생은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과학자였어요. 그는 인간 문명의 발전 패턴을 연구했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거죠. 그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첨단 기술도요? 교수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인간 지식의 확장 속도를 계산하면 가능합니다. 김정우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서 철도가 발명될 때까지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계산하면 그 이후의 발전도 예측할 수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김만중은 단순한 문인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 한 명이었다는 거군요. 맞아요. 박동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지식은 당시에는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미신으로 오해받을까봐 예언의 형태로 남긴 거예요. 그때 김정우 선생님이 가방에서 또 다른 오래된 책을 꺼냈어요. 이건 김만중의 또 다른 예언록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 모두 숨을 죽였어요. 김정우 선생님이 책을 펼치자 정교한 도표와 계산식이 보였어요. 마치 현대 과학 논문 같았죠. 이건 미래기술의 발전 단계를 계산한 것입니다. 김정우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은 21세기 중반 인공지능의 발전을 예측한 것이고, 여기는 우주 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놀랍군요. 교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발견을 지금까지 비밀로 해왔나요? 박동훈 할아버지와 김정우 선생님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예언록에는 위험한 내용도 있습니다. 박동훈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우 선생님이 이어받았어요. 예언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21세기 중반에 닥칠 큰 위기와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쓰여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박동훈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언록에 쓰인 대로 큰 바다를 건너온 이방인을 기다린 거죠. 바로 당신 마이클 씨.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하필 저인가요? 예언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셨나요? 김정우 선생님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책의 마지막 몇 페이지는 너무 훼손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었거든요. 김정우 선생님이 두 번째 예언록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제 이름과 비슷한 발음의 한자가 쓰여 있었어요. 마이크. 이게 제 이름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확히는 미래를 밝히는 빛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박동훈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김만중은 400년 후에 진실을 밝힐 사람의 이름까지 예견했던 거죠. 창밖에서 비가 그치고 햇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어요. 빗줄기가 테이블 위에 예언록을 비추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이 예언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김정우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세상은 아직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이클, 네가 하버드로 돌아가서 이 연구를 시작하면 어떨까?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운 발견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400년 전 위대한 학자가 남긴 비밀을 풀어갈 사람이 된다니 너무 설레고 두려웠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박동훈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400년의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친 서울의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현대 문명의 상징인 높은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자리에서 만난 듯한 장면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400년 전부터 계획되었던 운명이라니. 저는 예언록을 품에 안으며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느꼈어요.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400년 전 예언이 현실이 되는 이 순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소름 돋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